네, YTN 보도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올해 장마철을 대비해서 YTN의 연이은 현장 점검 기획 보도 잘 확인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연속 기획 보도에 함께 참여한 김다현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현장 점검 시리즈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엄청난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 피해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온 장마철에는 얼마나 대비를 했을까요? YTN은 수해 지역 현장 점검 시리즈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 점검 보도를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시의적절하기도 했고 시청자 평가원도 이번 보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회부에서 이 수해 지역 현장 점검 시리즈 보도를 하게 된 계기부터 얘기해 주시죠. 지난해 폭우 때 저희 사회부에서 수해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모두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고 그래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또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문했던 수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번씩 가보면서 이번에 올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리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김 기자가 다녀온 현장을 비롯해서 어떤 수해 지역을 다녀왔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희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신림동 반지하촌인데요. 지난해에 거기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비를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차수판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차수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이주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적절하게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인데요. 네. 당시에는 승강장에 천장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복구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이라고 있는데 워낙에 지대가 낮아서 평소에도 침수 피해에 되게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연 시장 상인분들은 일상을 회복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방문을 했던 현장인데 저는 작년에 강남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도 가서 그때 당시에 수재민이 한 84가구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 다시 들어보면서 과연 회복은 하셨는지 확인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갔던 곳은 차량이 많이 물에 잠기고 또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강남 한복판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수해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어딜 취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주신 그 현장들을 취재한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수해 취약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지대에 있어서 물이 빨리 그리고 많이 고이는 지역이고요. 또 개포동 구룡마을처럼 주택 자체가 낡거나 오래돼서 물이 들어찼을 때 버틸 만한 힘이 없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으면 사회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또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장을 중점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앞서 김 기자가 구룡마을을 방문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곳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구룡마을 보면은 말 그대로 구룡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래서 이 지형을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지형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위에 토사들이 아래로 쓸려 내려오고 심지어 윗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밑으로 떠 내려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이 가전제품들이 배수로를 가로막으면서 이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했고 그래서 물이 범람을 했는데요. 피해를 입었던 주택을 갔는데 진흙이 그렇게까지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거를 퍼내고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복구는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변화가 너무 더뎌가지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보도를 했던 내용이 좀 생각이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 그럼 1년이 지나고 구룡마를 다시 찾았을 때 좀 어떻게 복구가 많이 됐나요? 현장은 어땠나요? 당시에 수재민이 84가구가 있었을 만큼 피해가 컸던 현장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구청이 나와서 배수로 정비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많이 치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큰 돌덩이가 배수로 한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가전제품들이 아직도 놓여 있다거나 해서 만약에 작년만큼 큰 비가 온다면 과연 배수로가 이번엔 재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집안에 또 들어가 봤는데 방바닥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아직도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비가 왔는데 물이 들어차가지고 잠을 주무시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지난해 수해 피해가 워낙에 컸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셔가지고 비가 조금만 온다거나 아니면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 소식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이렇게 대책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배수로 문제가 워낙에 커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수로를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게 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고요. 또 무엇보다 좀 안전하게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분들께서도 좀 비가 왔을 때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번에 구룡마을 취재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을까요? 지난해에 현장 취재하다가 만난 주민분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그분께서는 구룡마을에 사신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30살 된 외동딸이 있으시대요. 근데 딸을 구룡마을에서 낳아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지금 이제 결혼까지 시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딸과 아기자기하게 꾸려왔던 생활 터전이 수해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진흙을 퍼내고 물건을 꺼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 기획보도를 통해서 많은 현장을 좀 찾으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느껴진 부분도 있었을까요? 네, 서울 지하철이 특히 좀 변화가 느껴졌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역 대부분에 지금 차수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차수판 높이가 80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80cm 정도 물이 차올랐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성 사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지되어가지고 물이 정말 빨리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90% 정도의 점포가 지금 차수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 상인분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물론 차수판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배수 용량이 넉넉한 배수 시설을 갖춰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폭우 이후로 남성 사계시장에는 한 6개 정도의 배수구가 새롭게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좀 대책이 마련된 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반면에 아직까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좀 그럴까요? 일단 지하철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 출구가 따로 있는데 그 출구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을 설치를 의무화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 지난해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게 강남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남매가 하수구에 빠져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철로 만든 그물망을 하수구 밑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설치율이 미비해서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슷한 일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우려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모든 곳에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진 건 아니어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보도 이후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적도 있나요?
네,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신림동 반지하촌에서 현장 중계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가장 먼저 지적을 했던 게 차수판을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너무 허술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는 어떻게 물이 많이 들어찼을 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바로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를 정비를 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이 장면이 재밌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누가 댓글에 역시 취재가 시작되자 이 말은 마법의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보도에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있었구나라고 느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기획 보도를 이어간 다음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수액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해서 보도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수해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장마 기간에 YTN 시청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YTN 보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 현장 점검 기획뿐만 아니라 또 따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뭐 낭뢰, 아니면 폭우 또는 반지 하나 지하 주차장처럼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보도도 따로 기획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 같아도 그렇게 위험 상황이 막상 닥치면 생각이 나기 어려운데 그런 보도를 보시고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더 큰 피해 없도록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우리 YTN 사회부에서도 현장 점검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